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통계 분석의 이해 우리 청소년 연구 방법론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2차 시 중에서 이 13장 중에서 2차 시가 막 가장 어려운 차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하시다가 계속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고요. 또 쉽지 않은 참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 통계 분석의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어, 완벽하게 이 지식을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의 이해의 이 통계 분석 하나가 뭐 한 학기 수업이 아니라 뭐 두세 학기 수업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출제될 문제들도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응용해서 나올지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뭐 또 이 문제 중에서 뭐 계산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낸다고 하면은 정말 난이도는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좀 편안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어, 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틀린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방법론의 지금 목표 점수가 80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계 분석에서 많이 나와야 두 문제 정도 나올 텐데,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신 걸로. 만약에 한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 때로는 찍게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주관식도 나온다면 주관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쓰시되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에. 왜냐하면 이 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좌절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할 분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계속 하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100점 만짜는 거나 아니면 상대평가를 이렇게 쫙 줄을 세워놓고 몇 등까지만 합격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 점수 40점만 넘으면 연구방법론은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점 정도가 전체 점수가 합격이기 때문에 60점 정도만 맞아놓으면 다른 과목들을 조금 더 보충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되 스트레스를 조금 적게 받으시고, 굉장히 어려운 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 장에서 들었던 것만큼은 조금만 기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 분석의 이해이고요. 이제 이 장에서는 통계 분석에서 활용되는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빈도 분석이라든가 교차 분석, T 검증, F 검증, 회귀 분석, 요인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거고, 어떤 때 이런 분석을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때는 어떤 분석을 사용하느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최근에는 그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여놔요. 그리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나오는데 그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빈도 분석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빈도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 분석입니다. 변수 같지 않은 각각의 데이터에서 몇 번 나타나는지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빈도와 백분율 아시잖아요.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빈도 분석은 범주형 데이터에서 사용되는데 이 범주형 위에다가 연속형이라는 용어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별, 학교, 만족도도 숫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별 1, 2, 학교 뭐 1, 저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우리 이거 아마
척도할 때 명목척도, 수열척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범주형 데이터이고, 연속형 데이터는 온도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연속적으로 있는 것들을 우리 연속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해요. 교차 분석 같은 경우는요, 교차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예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라는 건 뭐죠? 범주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별이라고 하는 범주 하나와 흡연 여부라고 하는 어, 또 하나.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범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고요. 이런 교차한다고 하잖아요. 성별과 흡연 여부방이 교차표를 생성해서 한 변수의 범주별로 다른 변수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성인데 흡연하는 사람이 5명에 50%고 비흡연자가 2명에 20%, 여자는 2명에 20%, 1명에 10%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이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실제 빈도와 기대 빈도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합니다. 카이닷은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T검증이에요. T검증. T검증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론 변량 분석, 분산 분석 또는 F검증이라고 합니다. F검증하고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어떻게 같은 경험이냐? 자, 두 집단, T검증은요, 두 집단 동그라미 있어요.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승진 연수예요, 승진 연수. 조직 내에서 남자와 여자는 승진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라고 봤더니, 남자는 예를 들어서 평균 뭐 5.2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 여자는 6.7년이 걸렸다. 그럼 평균 값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의 승진, 평균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요. 무슨 검증을 써요? T 검증을 쓰시는 겁니다. 수련관, 우리 자연권, 저희 생활권이라고 하잖아요. 수련원, 지역, 뭐 자연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의 평균 점수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통계 분석을 사용한다. 그때 무슨 검증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T 검증입니다. T 검증. 자, T 검증은 두 집단이에요. 네, F검증은요. F검증은 다른 말로 이론 변량 분석 또는 분산 분석이라고도 해요. 분산 분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입니다. 분산 분석은요. 두 집단 이상이에요. 보통은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 똑같습니다.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봅니다. 학력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 중학교를 졸업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직무 만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직무 만족의 차이가. 학력에 따라서. 자, 집단이 몇 개죠? 세 개죠. 세 개 이상이니까 이때는 무슨 분석을 사용한다? F검증을 해라. 분산 분석을 해라.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T검증에서는 내가 두 집단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독립표본이라는 용어가 있고 대응표본이라는 용어가 있고 단일표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독립표본은 지금 우리가 했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응표본은 두 집단이 아니라 한 집단입니다. 아니, 두 집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두 집단인데 대응표본은 한 집단인데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주로 실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실험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험 전에는 어땠는지, 실험 후에는 어땠는지 우리 실험조사에서 옆에 써주세요.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참과 후를 비교할 때는 무슨 표본을 쓴다? 대응 표본을 쓴다. 자, 단일 표본은 하나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하나의 표본만을 검증하는 겁니다. 하나의 모집단, 즉 뭐예요? 남자 집단에서 자아 존중감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을 단일 표본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론 변량 F 검증에서는 우리가 다시 했잖아요. 분산 분석은요, 좀 세 개나 네 개로 나눠요. 자, 우선 일원 배치라고 해요. 일원 배치 분산 분석. 자, 분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각각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사용합니다. 즉, 연령대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차이, 10대냐, 20대냐, 30대냐의 차이를 알아볼 때는 분산 분석을 하죠. 두 집단 이상이니까. 그런데 독립 변수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럴 때는 뭐 이원 배치. 자, 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 배치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예,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원 배치를 사용하는 거죠. 학력과 연령대에 따른 독립 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이럴 때 직무 만족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별량 분산, 다별량. 두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동시에. 자, 앞에는 독립 변수가 몇 개였죠? 두 개였죠. 그러면 다별량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무슨 변수요? 종속 변수. 예를 들어 직무 만족도와 뭐 자아 존중감을 같이 종속 변수에 본다거나 아니면 뭐 직무 만족도와 소진을 종속 변수로 보고 독립 변수, 즉 학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와 소진을 알아보고 싶다. 종속 변수가 몇 개이죠? 두 개 이상, 두 개잖아요. 이럴 때는 무슨 다별량 분산 분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원 배치, 2원 배치, 다별량 분석이 있고요. 사후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 분석 검증. 사후 분석은 뭐냐? 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세 집단 이상이기 때문에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아, 여기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났구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대와 20대, 30대, 40대가 차이가 난다면 각각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10대와 20대는 동일한 점수가 나와요. 그럼 이건 같은 집단이겠죠. 30대와 40대도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면, 10대와 20대와 30대, 40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묶여지는구나. 그래서 검증을 다시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젊은 집단과 좀 나이 든 집단의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분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집단 간의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알았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차이 나는지를 한 번 더 조사하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분석이 뭐야? 라고 한다면 사후 분석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주관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후 분석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런 단어가 따라와요. 터키, 샤페, 덩컨, 뭐 LSD, 벤포로니, 뭐 시다, 던nem 이런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분석들이 검증이 사용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T검증과 F검증은 두 집단이냐, 세 집단이냐, 이 평균의 차이만을 가지고 하고, 독립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본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뭔지 사후 분석은 끝나고 나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뢰도인데요. 신뢰도 분석은 신뢰도를 확인하려는 분석 방법이고, 우리 이거 언제 했죠? 신뢰도와 타당도 때 했습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도 개수 뭐죠? 크롬바흐 알파라고 합니다. 얼마나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 때는 우리는 신뢰도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요인 분석이라는 거, 요인 분석이라는 건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해서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좀 용어가 어렵지만 변수 안에 있는 공통 변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여러 변수를 몇 개의 개념 또는 요인으로 묶어 변수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통계 기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설문 문항이 1번서부터 15번까지 있어요. 그 문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아, 이게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직무 만족도에서 이직 의도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6번서부터 8번까지는 소진에 해당하더라. 뭐 아니면 9번서부터 뭐 13번까지는 뭐 또 다른 요인으로 하더라. 뭐 이렇게 공통적인 요인을 좀 뽑아내는 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공통적인 요인을 찾는다. 몇 개의 요인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척도를 구성할 때 사용해요. 요인적 분석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몇 개의 요인으로 그룹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요인들을 추출하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요인을 추출할 때는 뭐를 사용해요?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건요, 사전에 정의된 이론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이론적 구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다르죠, 좀. 이론적 구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론적으로 정해진 모형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 개발된 연구 모형이나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추출한 요인의 수와 각 요인의 변수를 미리 확정한 다음에 정한 내용이 옳은지를 검증하는 기법을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기존 기출 문제에 뭐 땡땡은 해놓고 이건 무슨 요인 분석이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뭐와 뭐가 관계한다라고 하는데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조금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관 분석은요, 두 변수 간 관계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시민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을 텐데 청소년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변수. 예를 들면 부모의 직업은 시민성과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의 경제력은 미칠까요? 부모의 사회참여 활동 경험은 미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급 임원의 경험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운이 활동을 했던 경험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 비행 정도는 시민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관계가 있다, 없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무슨 분석을 사용한다? 상관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이 있는지, 관계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관 분석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기법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분석에 사용되는 지표는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먼 상관계수, 뭐 켄달의 다우 값을 사용되는데 여기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플러스 1은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 그러니까 완벽하다. 플러스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음의 선형 관계를 갖는 겁니다. 역으로 반대로 0은 선형 관계가 부재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사이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는 양의 선형 관계, 마이너스는 음의 세면 관계를 갖고 0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편상관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편상관 분석, 이거 주관식으로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또 다른 하나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개가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와 B와의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싶지만 두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요? C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A와 B의 상관관계를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상관 분석은 C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쓰요. 통제하고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상관관계 편상관 분석입니다. 자, 회귀 분석은 조금 달라요. 변수 중 하나를 종속 변수, 하나를 독립 변수.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두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즉, 독립 변수가 종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민성인데 부모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다면 부모의 경제력이 더 높다면 시민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예측입니다. 아까는 부모의 경제력과 시민성은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부모의 경제력이 높아진다면 시민성도 높아질 것이다. 자, 저는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무슨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썼던 T검증과 F검증처럼 집단 간의 차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를 쓴다? 회귀분석입니다. 하나를 더 해볼까요? 청운이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오래 참여했다면 시민성도 높아질 것이다.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쓸래? 라고 물어보면 회귀 분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회귀 분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이 있고 다중 회귀 분석이 있어요.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몇 개? 한 개. 그다음에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 우리 아까 분산 분석에서도 독립 변수가 한 개일 때는 1원 배치,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2원 배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두 개, 단수는 한 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중공선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주관식이 한번 나왔는데요. 다중공선성. 회귀 분석할 때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요. 독립변수 두 개가 강한 상관관계라는 건 뭐죠? 둘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독립변수 간 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다중공성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 변수들을 각각의 독립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학,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하루 음주량과 알코올 농도가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는데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는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음주량이나 알코올 농도나. 그래서 이 두 변수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주를 많이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중공선정이라고 하고 하루 평균 음주량과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빼거나 이 두 개가 각각의 변수로 넣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선정이라고 합니다. 기타로 정규성 검정이라고 해요. 정규성 검정 또는 등분산성 검증인데
데이터가 우리 정규성, 정규 분포, 종 모양을 따르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우리 요 바로 앞 시간에 정규 분포, 종 모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 모양을 따르는지를 검사할 때는 무슨 검증? 정규성. 언제 하냐? 특히 T 검증과 분산 분석에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등분산성이라고 그래요. 두 이상의 그룹에서 분산이 같은지 여부를 우리 분산했었잖아요. 분산 표준편차 했잖아요. 네, 분산이 두 개 그룹 두 개 집단의 인이 있는데 이 집단의 분산이 비슷하냐? 뭐 우로 그 종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종 모양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여기도 오른쪽으로 치우친 집단이라면 여기도 오른쪽으로 치우친 집단이야?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 검증과 아노바 분석은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한 가정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정규 데이터가 정규 모양에 따르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증을 뭐라고 하느냐? 정규성 검증. 분산이 같은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무슨 검정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등분산성 검정.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12절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그런데 기출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 앞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막 깔아놨잖아요. 왜 그런지를 아실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먼저 풀어보세요. 빨리. 네, 여러분 문제를 다 풀어보고 오셨나요? 어려우셨죠? 아닌가요? 다 푸셨나요? 네, 저는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해설 자료를 별도로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려고 좀 만들었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제가 완벽한 연구자는 아니고 또 연구 방법론을 제가 통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 가면서 찾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제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이닷은 검증이에요. 우리 카이닷은 검증은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교차 분석이죠. 네, 그래서 카이닷승에서는요, 명목척도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를 검증한다.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검증을 하는 거 맞죠? 자, 기대치와 관찰치의, 이거 관찰치가 아니라 관찰치네요. 네. 관찰치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맞죠? 우리가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분포의 정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3번은 잘 모르겠어요. 측정치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주에서 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맞죠? 이거는 서로 그 교차가 되기 때문에 자, 분포의 동별량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답인데 해설 잘 들어볼게요. 명목적들은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적도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또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대치와 관찰 빈도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요. 분포의 정규성, 카이닷은 검증은 비모수 검증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성을 요구하지는 않나요. 네. 그리고 4번은요, 측정치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주에 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각 데이터는 범주가 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동별량성은 앞에도 잠깐 하지 않았나요, 우리? 안 했군요. 앞에는 동별량성은 데이터의 분산, 산포도가 일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카이 자승 검증은 이런 동별량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언제 요구하냐? 회귀 분석에서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설명을 놓지 않아서 5번입니다. 자, T검증도 되게 쉬운 거였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건 사실 평균과 평균값의 차이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연구 대상의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여야 된다. 양적 변수여야 되는 거 맞죠? 질적 변수면 안 되죠. 질적 변수는 뭘 써야 돼요?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을 가야죠. 양적 변수니까 뭘 가지고 가는 평균값을 하기 때문에 양적 변수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정답으로 체크는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한다. 종속 변수의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3번도. 자, 두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이거 맞죠? 사전 사후 검사 시 대응 표변티 검증에 사용한다. 자,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을 좀 풀어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볼까요? 자, T검증은 종속 변수가 양적인 변수일 때 사용합니다. T검증은 종속 변수가 양적인 변수일 때, 연속 변수일 때, 그러니까 맞아요. 자,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T검증은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할 때도 사용합니다. 알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오히려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을 때는 Z검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Z검정을. 네. Z 검정을 사용하고요. T검증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유효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번, 5번은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즉,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고, 아는 경우에는 T검증이 아니라 Z검정을 사용합니다. Z검정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Z검정도 T검증과 비슷한데, T검증과 Z검정의 차이는 분산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은요, 우리 다 아시는 겁니다. 부작위로 했는데 천명의 청소를 대상으로 자, 성별의 통을 해주세요. 평균 차이 뭐예요? 이거 T 검증입니다. 자, 4번은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평균 참여 활동의 차이 T 검증 중에 하나인데, T 검증 중에 하나인데, 두 집단의 차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전과 전후의 차이, 그러니까 4번이 되겠죠. 5번은요, A 중학교 전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대요. 리더십 점수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다. 뭐예요? 분산 분석이죠. F 검증입니다. 자, 분산 분석 후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분석이요? 분산 분석 후에 하는 것을 사후 분석. 별표 치세요. 아이고. 네, 별표 치세요. 무슨 분석? 사후 분석입니다. 사후 분석. 자, 사후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아까 외우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터키도 있고, 샤페도 있고, 덩컨도 있고, 뭐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레빈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빈 검정은 하나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자, 분산 분석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사후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터키, 샤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빈 검정은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등 분산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분산 분석 시 사전 조건을 확인한 데 있으며 사후 분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씩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타가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실 때는 좀 정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7번도 분산 분석을 한 거예요. 분산 분석. 근데 문제가 되게 계산식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른 효과성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대면, 대면, 혼합형으로 활동 프로그램 10명씩을 배치했대요. 효과성. 집단이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 수치를 맺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설을 먼저 볼게요. 이 분산 분석은 두 개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방식이고요.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은 분산의 원칙, 집단 간과 집단 내로, 그러니까 집단 간과 집단 내로 나오는 겁니다. 자, 집단 간이라는 건 뭐죠? 비대면, 대면, 혼합형이고요. 집단 내라는 건 10명씩이니까 총 몇 명이냐요? 30명씩. 그 집단 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SS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각 분산의 제곱합을 나타냅니다. 각 분산의 제곱합. 그 다음에 DF 자유도라고 하는 건 이 자유도를 얘기합니다. DF.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나 뭐 자유도 이런 의미들을 좀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단 간에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느냐, 뭐 그 집단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조금 더 한번 좀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산비 F값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자유도가 먼저 집단 간의 자유도는 집단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집단에서 마이너스 1. 자, 집단이 몇 개 집단이라고 그랬죠? 세 개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집단에서 1을 빼주면 뭐가 돼요? 2가 되죠. 자, 그러면 리을로 내려볼게요. 자유도 또 집단 내 자유도예요. 집단 내는 집단이 총 저기 집단 안에 있으니까 집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30명이죠. 근데 여기 30명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집단이 몇 개였죠? 3개였죠. 그래서 2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은 30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그 전체 집단에서 마이너스 1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합계니까 이걸 합쳐주면 됩니다. 29. 자, 이 평균 제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평균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제곱 합해서 자유도를 나눠준 겁니다. 예, 제곱 합해서 자유도를 나눠줘서 30, 그 다음에 270에서 27을 나눠주면 10, 그 다음에 F 비율은 이 10에서 30을 또 나눠주면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2 더하기 30, 3, 27, 10, 29 해서 10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건 계산하는 문제이고, 떻게 이 각각의 것들이 계산되었는지를 조금 아시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땡땡은 분류되어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의미 있게 설명해서 독립변수를 찾아내고 이를 선형 결합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독립변수만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할 때 여러 개의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장점이 있고 입력자로 사용된 독립변수들이 모두 정규부를 따르는 양적 변수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라고 하는데 네, 이거 네. 판별 분석입니다. 판별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 분석은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의 동그라미에 선형 결합을 사용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집단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하며 독립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분산 공분생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라고도 합니다. 네, 7번하고 8번 문제 사실 여러분 아마 못 푸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외워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분포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규 분포는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이죠. 종 모양 좌우 대칭. 표준 정규 분포는 외우세요. 정규 분포는 정 모양 좌우 대칭.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 값을 변수 값으로 하는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표준화했다. 네, T 분포는요. 평균이 0인 종 모양의 대칭 분포로서 자유도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카이다승 분포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좌우 대칭이 분포이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겠고 이것도 알겠는데 이거 하고 3번하고 4번은 잘 모르겠어요.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 유형이며 비대칭 분포이다. 자유도는 두 개는 맞죠. 비대칭 분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해설은 저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 분포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로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 것. T 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자유도에 따라 그 모양이 종 모양으로 대칭된다고 합니다. 카이 다승은요, 분포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지만 좌우 대칭이 아닌 비대칭 분포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꼬아냈네요. 좌우대칭이 아닌 비대칭 분포, 즉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어떻다 비대칭이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F는요, 두 종류의 자유도를 가지며 비대칭 분포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카이 다슨 검증과 F 분포는 비대칭 분포이고, T 분포는 어떻게 해요? 대칭 분포다라고 하는 걸 나왔는데, 네,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못 들어본 단어가 되게 많이, 10번, 11번이 요인 분석에 대한 건데, 요인 분석 깊숙이 많이 안 나갔어요, 여러분. 요인 분석. 요인 분석에 대해서 깊숙이 많이 안 나갔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23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10번에서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 왜 그러느냐. 네. 자, 1번 요인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에는 옳은 것이 옳찬 사각회전 방식이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틀렸다고 해요. 사각회전이 아니라 예, 직각회전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각회전은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참 어렵네요. 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은 예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요인 분석 추출 모델 가운데 1번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네. 요인 추출 가운데 주 성분 PCI 자료의 공통 분산만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 성분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고 공통 분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 전체 분산을 이용하는 것을 주성분 분석, 공통 분석은 공통 요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사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지만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치는 이 요인 적재량을 더한 값이 아니라 요인 적재량을 제곱한 것이다. 그래서 고유치는 요인별로 모든 변수 요인 적재량을 더한 값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이며 각 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10번도 되게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좀 찍기라도 했는데 사실 10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손도 전혀 대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건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 요인의 수를 정할 때 참고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 이론적 근거, 고유가, 평행 분석 결과, 변수들의 총 요인들에 설명되는 분산인데, 네, 이론적 근거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요인 분석에서는 이론을 통해서 요인의 수를 예측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예측된 요인의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고유가, 요인 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통 고유값이 1 이상 요인인 것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요인 분석에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평행 분석의 결과는 평행 분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데이터의 고유값과 무작위의 데이터의 고유값, 실제 데이터과 무작위 데이터 값을 비교하여 요인을 결정하는 것을 평행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의 총 분산 요인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도 이 요인 분석에서는 다 사용된다고 하네요. 요인 분석을 어떻게 보면 좀 꽤 세 개, 네 개가 나왔거든요. 네 개가 나왔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온 문제라서 이것을 좀 더 계속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탐색적 요인 분석과 우리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인데, 탐색적 요인 분석은 특별한 지식이나 결정된 상황이 없는데서 변수 간의 내재된 관계를 탐색적으로 찾아내는 것. 그리고 확인 요기 분석은 이미 개발된 연구 모형이나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추출한 요인의 수가 미리 확정한 다음에 내용이 옳은 건지를 검증하라고 그랬는데 탐색적 요인 분석에 꼭 하나 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통된 변종을 추출하는데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새로운 요인. 특별한 지식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탐색적으로 찾아냅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확인적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은요. 13번은 주관식이에요. 땡땡과 단순 회귀 분석은 매트리스 척도를 갖는 매트리스 척도 이렇게 매트리스 한 개의 존속 변수와 매트리스 척도를 갖는 다른 한 개의 독립 변수 사이에 연관성 동그라미 치세요. 연관성
예, 동그라미 쓰세요. 연관성, 예, 연관성 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관련성이라고 했죠. 관련성. 자, 땡땡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대요. 관련성을. 이 분석해서 다른 변수와 같이 분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했는데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찾는 통계 기법은 뭐죠? 네,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관계 분석 또는 상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번도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피어슨 상관계수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50이라 그런 건 역인 거잖아요. 역. 뭐가 하나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하는 거죠. P값이라고 합니다. 자, A는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A가 커질수록 B가 커지나요? 감소하죠. A는 B의 원인인가요? 원인,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죠. A는 B의 분산율의 50%를 설명하고 A는 B의 분산율의 25%를 설명합니다. A와 B의 상관이 실제로 유효할 확률이 5%. 이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피어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이므로 A는 클수록 B는 네, 커질수록 작아지죠.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광도일 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관계수의 결정계수 R제곱을 나타내며 R제곱은 두 변수 간의 분산 설명력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가 0, 5라면 이 제곱 0.25가 됩니다. 분산의 25%, 그러니까 25%를 설명하는 거라서요.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25, 제곱을 하면 25이기 때문에 분산의 25%를 설명한다. 실제로 유효할 확률이 5%라고 하는 건 P값은 관측된 결과가 기무화를 가설하여서 발생될 확률이 0.05예요. 0점, 발생될 확률, 유의할 확률이 아니라 상관이 유의하다는 게 아니라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유의미를 나타낸다. 상관이 실제로 유의할 확률 5%라는 P값을 의미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했어요, 저희가. A와 변수에 영향을 주는 C를 통제한대요. 상관계수. 통제. 통제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편상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상관계를 할 때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거고 시험 성적과 자아 존중 감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두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학생들의 학업 시험, 아니, 학습 시간이 성적과 자존 중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이 시험 성적을, 시험 시간을, 학습 시간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상관을 알아보는 걸 편상관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이것도 했습니다. 두 독립 변수 간의 상관이 되게 높대요. 두 변수의 상관이 되게 높으면 하나를 이거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걸 다중 공선정, 다중 공선정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라고도 합니다. 다중 공선정이라고도 하고 공선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입니다. 17번.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 통계 분석 방법은 당연히 회귀 분석이겠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고요. 18번도 인과관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제가 잠깐 어, 나갔다 와서요. 다시 18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참여가 높으면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이죠. 저기 참여가 또 많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은 또 다른 형태로 나왔어요. A는 문헌 검토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 청소년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는데, 만약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동일하다면 청소년들 정치 이슈에 대한 참여가 증가해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증가한데, 이런 것이 증가할수록 뭐뭐가 증가하면 뭐뭐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통계 분석에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대요. 이때 사용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회귀 분석이죠. 그런데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부모의 교육 수준과 청소년들의 정치 이슈에 대한 사회 참여 두 개가 독립 변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중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번에 가시면 회귀 분석의 결정계수 R에 관한 설명이 R수가 있습니다. 이 R이 이제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회귀 분석에선 좀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봅시다. 그 회귀 변수 결정 계수는 종속 변수의 전체 변동 중에서 독립 변수에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독립 변수에.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했다. 그러면 독립 변수가 얼마나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정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1은 완벽하게 설명하고, 만약 결정 계수가 0.81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비의 변동 중 80%를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귀 분석에서의 결정 개수는 나머지 20%는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차 제곱이 작아지면 R은 커진다. 그런데 R은 종속 변수의 변동 문제 회귀를 설명하는 변동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작아진다는 것은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더 잘 맞춘다는 의미라서 이게 더 커진다고 하네요. 네, 이 잔체 제곱이 작아지면 R2는 커지는 건 맞다고 합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경우 그 값이 클수록 R 제곱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관계수가 클수록 R은 작아지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제곱이니까 커진다라고 합니다.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도 더 커지죠. 6 곱하기 6이 아닌가요? 네.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상관계수 제곱이므로 상관계수가 클수록 R도 커진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봐야 되는데, 글쎄, 저도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모든 추정된 회계선상의 제곱은 1이다. 이거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속 변수의 전체 변수에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도 네, 맞다고 합니다. 자, 21번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논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 크기,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싶다 할 때 가장 적절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논문 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내용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 분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내용 분석이라는 걸 쓰셨다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분석을 좀 보면 판별 분석은 집단 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판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군집은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이게 군집, 여러 유사한 특징으로 그룹으로 묶는 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를 무슨 분석이라고 하느냐?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메타 분석은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전체 효과 크기를 평가, 그러니까 평균의 효과 크기, 그 다음에 연구 간 변이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이의 효과 크기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 크기라든가 변인의 효과 크기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면 메타 분석이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는 평균 효과 크기와 그다음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내용 분석은 주로 데이터의 패턴이나 테마를 분석하는 거고요. 경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마도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택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요, 현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동그라미 써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거고요. 같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의 같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 연구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연구자 관찰자를 활용하고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삼각 측량 또는 삼각화, 삼각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질적 연구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 방법, 자료 등을 사용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시간이나 공간, 인물 상황 속에서 수집한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하나의 인물만,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관찰 등을 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 연구자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지, 또 다양한 이론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관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삼각화 또는 삼각화 검증 또는 삼각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2절을 했습니다. 제가 12절을 원래 준비하면서 해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기 직전에 저희가 한번 녹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리 여러분들하고 해설 자료를 좀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급히 만들었습니다. 해설 자료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타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해설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단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출력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타라든가 조금 내용이 부적절한 것들은 여러분 배포되기 전에 제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계 분석의 이해 12절이죠. 12절까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